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우리 실전 모의고사 진행을 할 건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6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커리큘럼상 이제 딱 5회로 진행을 해요. 이게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험을 보셨지만, 현강에 있으신 분들은 시험을 봤지만 오늘 이미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4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4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강평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 다시 중요 논점을 5번에 걸쳐서 빠르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이제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점심에 가끔 행정사분들 합격하신 분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모임을 가서 무려 11기, 제 수업을 들었다고 하셨던 11기 합격생을 만났는데 손에 이렇게 보호대를 착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열심히 써서 이 손목이 다친 게 1년이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썼음에 일단 놀랐고, 그분은 이게 타이핑이나 이런 게 안 헤어져서 손으로 계속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갈 정도로 손을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합격을 하셨으니까 열심히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4회만 쓰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쓰는 거 좀 최소화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을 재고 4과목을 실전 시험처럼 똑같이 응시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오늘이 처음이라서 많이 이제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많이 멘붕이 와서 저희가 지금 답안지도 실제로 등록하신 분에 비해서 한 60%, 70%만 거쳤고 한 30%가 안 내셨어요. 안 내신 건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1회인데 사라지셔가지고 앞으로 5회 때 한 절반이 사라지시면 안 되겠죠? 이게 실제가 시작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 그리고 실제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기출문제 분석표 제공이 됐고요. 그리고 출제 논점, 주요 출제 논점 중요도 순으로 다시 한번 제공을 드렸어요. 파이널 때 제공이 드렸던, 다만 이제 파이널 때 제공 드렸던 이 주요 논점을 따로 요약한 거는 파이널 강의만 제공이 되고요. 그래도 중요 논점은 동일하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혀 사례를 풀다가 사무관리로 보면은 다 아는 논점이잖아요. 그쵸? 아는 논점이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자, 일단 문제 1에 보통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 1, 물음 2, 물음 1, 물음 2. 자, 보시면서 좀 중요한 내용 같이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리마인드 할 겸 볼게요. 자, 답안지를 보면은 연습시 제외하고 답안지를 쓸 때, 자, 문제 1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실전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또는 인강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답안지 연습을 할 때 문제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사례형도 6회, 7회 진행하면서 매번 나옵니다. 매번. 그래서 문제 표시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 1 하고 뭘 써야 되겠어요? 물음 1을 써야 되겠죠. 물음 1을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물음 1에서 써야 되는 논점에 대해서 요약을 살짝 하기는 했는데, 이것까지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물음 1까지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고, 그 다음에 또 물음 2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꼭 문제 표시를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작년에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문제 표시를 안 하신 거예요. 문제 표시를 안 하셔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문제 표시 안 했는데 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점수 못 받냐라고 막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을 이제 합격자 모임에서는 볼 수 없었다라는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고 내가 문제를 안 썼거나, 아니면 문제 1, 물음 1인데 그냥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막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애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문제 표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겠고, 자, 두 번째는 원래 이제 앞에 공통 가이드 사항에 문제 끝날 때마다 이제 끝 표시를 하는 게 원칙으로 써 있습니다. 가이드. 물론 이걸 안 쓴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떨어지거나 하진 않지만,
저는 다 썼습니다. 쓰라는 대로. 그래서 문제 끝나면 이제 끝 표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최종 마지막 문제, 문제 4를 끝내고 나서는 끝을 쓰고 줄 바꿔서 가운데 이하 여백을 쓰시면 되기는 해요. 되시면 되고, 자, 다만 지양해야 되는 거. 요거는 쓰면 좋은 거, 권장. 쓰면 좋은 거. 근데 쓰면 안 되는 거. 문제 끝났을 때 막 이어서 다 알아요. 이어서라는 표시 안 와도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쓸 거를 알아요. 근데 막 이어서 다음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게 굳이 가이드에 없는 거, 그리고 특정 표시가 되는 거를 쓰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계속은 애초에 다음 건으로 넘어갈 때 계속 표시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쓰지 마시고 지 양해 주시고 요건 써주시면 좋은 거. 1번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이거 안 쓰면 점수가 안 나갑니다. 애초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답안지 옆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문제집에 보면,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거 뭐 문제 안 쓴 사람 꼭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처음 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안에 답안지에 이렇게 가이드가 돼 있는 게 답안지 내지죠. 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이 답안지 내지에다가 작성을 하실 거예요. 내지에. 그래서 답안지 채점을 할 때 여기를 복사를 떠서, 내지를 복사를 떠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기다가 막 넘어가서 쓰신 분들 막 여기다 써요. 여기는 채점이 어차피 안 됩니다. 여기다 쓰지 마시고, 그리고 막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사실 저도 여쭤봤어요. 출제 하시는 채점하는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이렇게 채점을 하다가 딱 이렇게 복사가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연하게 여기 위에가 복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특정인 표시가 되면은 좀 찜찜하니까 굳이 여기다 쓸 시간,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지에다가, 답안지가 아니라 문제지에다 두 문자 표시하면 되니까, 저는 여기다 쓰는 거는 선호하진 않아요. 선호하지 않지만 요거는 이제 뭐 다 성인이니까 선택사항. 그렇지만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안지 옆에다 쓰면 내가 진짜 써야 되는 단어는 여기 써봤자 채점이 어차피 안 된다.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잘 지키겠지만 검은색 펜으로 써야 되는 거. 자, 뭐 타시험 준비했던 분들은 검은색 펜이 아니라 이걸 복사를 뜨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써야지 뭔가 인식이 잘 된다. 그러니까 좀 선명하게 보인다. 이런 좀 카더라 속설이 있어서 간혹 가다가 파란색으로 답안지 쓰는 분들이 계세요. 매년 계셨었는데 검은색 펜으로 쓰셔야지 이거는 가이드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흑색 펜이 아닌 연필도 안 돼요. 연필, 파란 펜은 0점 처리한다고 아예 앞에 가이드에 써 있고 읽었습니다, 확인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고 연필을 쓰면 이제 바로 0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목차간 띄어쓰기는 어쨌든 이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춘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서론, 본론, 결론은 이제 물론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논점의 정리,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논점을 쓰고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이라고 해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관리로는 약수령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긴 어렵지만 대신해서 우리가 세부 목차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게끔 기본적으로 목차를 쓰고, 그러니까 목차를 쓰고 내용을 썼을 때 다음 목차를 딱 붙여서 쓰면은 보기에 답답하기 때문에 한 줄은 띄고 뭐 2번 목차라든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보기가 형식상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페이지 여백 이렇게 꽉 남게 하지 마시고 보론이라도 써서 적어도 한 페이지에서 조금 나오게끔은 최소 무조건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7번도 권장 드리는 게, 만약에 내가 문제를 썼는데 한 페이지 하고 이만큼을 썼어요. 그럼 다음 문제 2를 여기다가 이어서 써버리면 내가 답안지를 쓸 때 좀 분량 체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여기부터 문제 2를 써주는 게 시간 관리하기 되게 좋아요. 여기다 붙이면 내가 얼마큼 썼는지 내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딱 한 페이지 3분의 1 쓰고 넘겨서 한 페이지 3분의 1 쓰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시간 배분이라든지 내가 답안지 분량 체크하기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험 봤던 문제 같이 보시면 문제 1에 물음 1을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혹시 하셨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제 실전이니까 한번 실전에
맛을 살짝 오늘 본 거죠. 그래서 문제 1의 물음 1을 같이 읽어보면, 자,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미사 여구죠. 사실상 문제를 쓸 때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민원인이 요구하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 구비서류 제출 발급이 필요 없도록 하는 본인 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살짝 어려운 느낌은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관련된 논점은 하나밖에 없죠.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민원인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 논점이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사례형은 아니지만 내가 뭐를 쓸지 기본적으로 행정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논점이구나. 일단 1번 문제 보자마자 옆에 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면 1번 이게 어떤 논점인지를 써요. 자, 두 번째로는 뭘 써야 돼요? 목차가 나와야 돼요. 목차 정도를 모든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문제지에 쓸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핵심 키워드는 목차를 잡아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목차를 1번 물음을 보자마자 떠올리는 목차는 첫 번째 민원인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 그리고 두 번째 행정정보 보유기관장의 정보 제공, 세 번째 행정정보 종류 공표, 네 번째 보완대책 및 실태 조사, 다섯 번째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정기적 공동 이용. 이 5개의 목차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 문제를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아마 둘 중에 하나, 만약에 문제 1을 봤는데 이게 무슨 논점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아직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뭔지는 알겠어요. 뭔지는 알겠는데 목차가 기억이 안 난다. 여기서 막히면 이제 글이 안 써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연습은 논점 보자마자 목차가 바로 나오는지를 연습을 해야지 이 실전 모의고사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바로 PPT를 보여드리면 내용 다 알아. 내용 다 아는데 목차 이거 보고 목차 1번, 2번, 3번, 4번, 5번 말이 안 나온다. 그럼 안 써집니다. 100% 안 써져요. 내용 알아도 안 써집니다. 그래서 연습을, 이 목차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복습을 하겠다 그러면 사무관리로는 이 문제를 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목차를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돼요. 5번 목차를. 자, 그러면 물음 2를 볼게요. 물음 2. 자세한 좀 여러분 잘 못 쓴 거에 대한 강평 피드백은 다음 주에 제가 첨삭하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물음 2를 보시면 그냥 다 알려줬죠. 매우 친절하게. 뭐를 알려줬어요? 이제 논점 뭐 쓰라고. 전자민원 창구 및 통합 전자민원 창구에 대해서 약수라라고 다 알려줬죠. 알려줬으면 보자마자 똑같아요. 목차가 떠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자민원 창구, 통합 전자민원 창구에 대한 뭐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1번 목차가 있었고, 두 번째 설치, 세 번째 운영, 설치, 운영, 네 번째 이용 제한, 다섯 번째 고유식별 정보 처리는 선택사항이 이거 쓰면 플러스고, 만약에 안 쓴다 그래도 4번까지만 써도 제가 봤을 때 점수는 잘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갑자기 맥지가 된다, 머릿속이. 그러면 아직 목차를 못 외우신 거예요, 목차를. 목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목차를 외우기보다는 그냥 내용을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집니다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실전 시험을 봐보면 중간에 하나가 딱 막히잖아요. 그럼 안 써져요. 뒤에가 완전 백지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목차, 계속 목차를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완전 백지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험이랑 다르다 말씀드렸죠. 법전이 주어지지가 않고 완전 백지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목차를 외우지 않으면 중간에 흔들려요. 중간에 흔들리고, 목차를 외우면 한 줄, 두 줄이라도 무조건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목차는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전자민원 창구, 통합 전자민원 창구 쓰고, 설치, 운영, 이용 제한 정도는 기본적으로 딱 떠올리셨어야지 답안지 그래도 목차라도 쓸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죠. 물음 2.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1회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다 못 썼다. 정상입니다. 지금 합격하신 분들 이때 얼만큼 썼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 거의 한두 개 못 썼다가 아니라 한두 개 썼다예요. 한두 개 썼다. 그래서 지금 다 못 쓴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상입니다. 너무 정상. 그래서 한두 개 쓰면은
당연히 한두 개를 어설프게 쓴 게 아니라 한두 개는 잘 썼겠죠. 한두 개를. 근데 어쨌든 한두 개를 보통 쓰셨다. 자, 그래서 물음 2는 똑같이 다 알려줬어요. 문서의 등록이기 때문에 문서의 등록, 1번 문서의 등록, 그 다음에 대상 문서, 세 번째 문서의 등록 요령, 목차 정도는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떠올리는 수준에 오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문제 2번.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문제 3번. 문제 3번. 이렇게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저처럼. 물음 2 했는데 물음 2 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저는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 2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돼요. 순간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물음 2가 2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년에 보는 거죠. 문제 3. 네. 제가 말하고, 방금 전에 말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뭘 저런 거 틀리나 하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쓰신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뭔가 정신이 순간적으로 헷갈리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3을 보면, 물어보는 게 2개죠, 한마디로.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 물어봤고, 두 번째는 행정협업 과제 등록 물어봤어요, 등록.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면 개념, 구축 운영,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행정 업무 혁신에 대한 업무를 외웠었으니까 젊은 공업 지식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암기를 해 주시고 플러스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 활용 촉진, 그러니까 개념, 구축 운영, 활용 촉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문제에서도 행정협업 과제 등록은 등록인데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과 관련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좀 분량 조절을 해서 등록의 의의 정도 쓰시고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 등록 사항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을 볼게요.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4번 보시면 자, 여기도 보면 알긴 알죠. 아, 나 이거 공부했었는데 지식행정의 개념 그리고 행정기관 지식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지식행정 개념 써야 됐었고 그 다음에 지식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의, 활성화 추진 우리가 두 문자 외웠던 거는 아니지만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공부를 이거 사례형에서 봤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딱 2개를 썼으면 됐던 논점이죠. 그래서 사무관리론 실전 1회를 겪었을 때 여러분들 좋은 게 내가 진짜 저번 주에 외웠는데도 이렇게 까먹을 수 있구나. 이거를 현장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전 시험에서 느끼지 않게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봤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이 채점을 한 거를 보고 뭐를 잘 썼고 뭐를 못 썼고 뭐에 함정을 많이 빠뜨리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무관리론은 논란이 없어요. 답안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사례가 아니어서 아마 사례는 끝나고 여러분들끼리 막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이논점이다, 저논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보잖아요. 보면은 막 얘기를 해요. 이논점 이거다, 이논점 이거다. 근데 저는 궁금하지 않은 게 어차피 몇 개월, 3개월 뒤면 답이 나오고 점수가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궁금한 거예요. 이 논점의 답안이 전혀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알면 괴롭기 시작합니다. 나 이거 썼나? 나 이거 안 썼나? 이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냥 답을 안 맞추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냥 답을 맞추지 말고 카페를 끊으세요. 카페를 끊고 그냥 3개월 동안 끊은 게 어차피 3개월 뒤에 답안이 그냥 9시에 카톡이 딱 와요. 그러면 오면 합격이에요.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가 와요. 오면 합격. 안 오면 불합격. 근데 간혹 가다가 안 오신 분 중에서 내가 무슨 정보 수신 동의를 안 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이트에 조회를 해보시면 합격이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뭐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9시에 그냥 카톡이 오면 합격이고 합격하면 점수가 어차피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뭐 시험 끝나고 답 맞추고 뭐 할 필요는 없고 지금도 어차피 식사하시고 강의를 들으면 답을 다 알려주는데 밥이라도 편하게 드시면 되지 않을까. 막 채점, 서로 논점 이거네 저거네 말씀하시잖아요. 편하게 드시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마음에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중요도 논점으로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시험 2달 남았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외우는지가 중요하고 지금부터 1회독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 1회독. 외우는 거 1회독.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집 기준으로 무조건 이제 외우면서 가는 거죠. 온 김에 오늘 어차피 시험 봤으니까 온 김에 머릿속에서 딱 휘발되지 않게 한번 쭉 훑어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회독을 하고 저랑도 5회 수업 동안 다시 한번 딱 회독하고 들어가는 거죠. 시험에. 자, 그럼 요약집 다시 보시면 자, 토픽 1번부터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파이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5문제 중에서 2문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나오죠. 나오는데 무조건 이거를 외워주셔야 보론 0.1점, 0.2점, 0.3점이라도 받으시려면 보론 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론하고 만약에 목차를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를 내가 썼는데 이걸 보론을 쓰고 싶다? 그럼 6번 하고 이제 보론 쓰시면 되겠죠. 보론하고 관련된 내용을 외운 거를 쓰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것도 나중에 외워야지 해도 안 외워집니다. 지금 그냥 외워야 돼요.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공정적법한 처리, 공정적법한 처리와 민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제도의 개선, 그러니까 처리도 공정적법해야 되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포인트는 뭐예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표인 거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걸 외우면 보론도 쓰겠지만 간혹가다 우리 시험에서 좋아하는 게 이거의 목적 이런 거 쓸 때가 있어요. 이런 거의 목적. 그러면 민원에 관련해서는 내용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플러스로 써주면 좋겠죠. 제가 이제 합격생 중에서 사무관리론이 정말 고득점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회독을 일단 기본서로 하셨어요. 기본서로 했고 내용 같은 걸 쓸 때 이런 거를 좀 추가를 하신 거죠. 목적 같은 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시험 봤던 민원인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고 그러니까 제가 문제했었던 서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위하고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그리고 목적을 조금씩 더 쓰셔가지고 점수를 굉장히 고득점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암기가 됐을 때 플러스 알파로 하시면 되시고 그 오늘 이 손목 다쳐서 합격했다는 그분도 사무관리론이 점수 중에 제일 높으셨다고 했는데 요약집만 봤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수석 합격생 분도 요약집만 봐서 기본서를 봐도 되지만 사실 저도 그냥 요약서를 보는 게 시간상으로 훨씬 더 컴팩트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셨죠, 요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 무조건 외우셔서 보론도 쓰시고 조금 이제 쓸말 없을 때 뭔가 목적 같은 거 물어봤을 때 편의, 그 다음에 국민 권익 이런 키워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조금씩 녹여 쓰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요약지 토픽 1번부터 볼게요. 이제 먼저 제목을 보고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외웠냐? 내용이죠, 내용. 우선 민원은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민원이 안 나오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는 다 아시겠죠? 100% 알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민원의 종류는 문제로 나오긴 어렵지만 그냥 민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논점에서 법정 민원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법정 민원 개념도 하나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외웠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련해서 일반 민원, 고충 민원이 있고 일반 민원에서 법정, 질의, 건의, 기타. 이거는 다 외웠죠? 법정, 질의, 건의, 기타. 그럼 법정은 우리가 3가지. 이거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외워주셔야겠죠.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서 정한 법정이니까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3가지죠. 3가지. 인가허가, 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 그리고 3번째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그래서 3가지인데 신청이에요. 신청인데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는 거랑 장부 대장의 등록,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등록하는 것을 신청.
그리고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이 법정 민원 3가지. 자, 질의 민원은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게 질의죠. 그리고 건의는 제도나 운영의 개선, 우리가 기억 이렇게 외웠어요. 제도나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고, 기타 민원은 법정 질의, 건의, 고충 외에 2가지죠. 행정기관의 단순한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거는 우리가 행정사로서 제일 많이 하는 기타 민원이 이거죠. 우리도 공무원분한테 전화해서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되게 많이 하죠. 기타 민원. 2번째는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려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2가지가 이제 기타 민원이다. 외웠죠? 그래서 요거는 관련해서 만약에 질의, 건의, 기타 법정 민원과 관련된 논점이 나오면 의의 정도는 무조건 하나씩 써줘야 되겠죠. 의의 정도. 요거는 같이 챙겨주면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고충이죠. 고충은 4가지 키워드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행정기관에서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그러니까 부작위처럼 아무것도 이제 안 하는 소극적인 처분, 아니면 애초에 제도가 불합리한 거예요.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그래서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이름 외우기가 어려운데 이 고충 민원이 또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중요급으로 꼽기는 어렵지만 물어봤을 때 쓰기가 되게 어려운 정의인 거죠.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아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크게 골자만 외워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1번 토픽은 이제는 딱 보자마자 1번의 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보니까 요약집 토픽 1을 딱 보면 위에 논점, 민원의 종류만 보고 머릿속에 쫙 떠오르는 게 아마 1분 안에 해결이 될 거예요. 1분 안에. 머릿속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 행위 요구하는 것, 민원의 종류, 일반, 고충, 일반, 법정, 질의, 건의, 기타, 이렇게 쫙 떠올리는 게 아마 10초면 끝나죠. 이런 컨디션으로 몇 개, 한 70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을 보자마자 다 있어, 머릿속에. 근데 왜 똑같은 글씨잖아요. 똑같은 한국말이고 똑같은 글씨인데 왜 1번은 되는데 중간에 펼쳐가지고 중간에 복합민원 처리하면 왜 안 되는 걸까? 왜 1번은 되는데 28번은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앞에만 열심히 본 거죠. 그러니까 1번과 같은 컨디션으로. 지금 1번 봤을 때 여러분 느낌 있죠? 아, 나 이거 안다. 그 느낌으로 70개까지 가야 돼요. 70개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이 1교시, 2교시인데 강평하고 민원 처리 대여섯 개 공부하고 행정 파트 대여섯 개 공부해서 병행하면서 지금 갈 거예요. 오늘부터는 5번 순서를. 자, 그래서 1번 컨디션 이제 끝났어요. 각계 격파. 자, 근데 토픽 2번 보세요. 토픽 2번. 민원인 처리 기간이 행정기간은 제가 X표치라고는 말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거 아시죠?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자율. 2번은 수업은 하지 않을게요. 2번. 그 다음에 3번. 3번은 특 A죠. 특 A. 3번 특 A.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신설이 됐는데 만약에 올해 나오거나 만약에 안 나와도 무조건 내년에 나와야 되는 논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토픽 3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만 보고 밑에가 안 나오면 절대 안 되는 정도로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의무와 보호니까 의무 뭐예요? 의무 4개. 4개. 신속, 공정, 친절, 적법. 이걸 바로 나와야 되죠. 의무, 민원 처리한 담당자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가 의무죠. 근데 우리가 사실상 중요한 거는 보호 규정이기는 해요. 보호 규정. 근데 보호만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의무도 살짝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의무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 보호를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기본적인 법률상 보호 규정이 3개죠. 그리고 보호 조치가 6개죠. 이거는 외죠. 3, 6은 외우셔야 돼요. 보호 조치가 아니라 보호 규정 3개. 그리고 보호 조치 6개 무조건 외워야 되죠. 그러면 보호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장이
세 개 외워야 되죠. 보호 규정 뭐예요? 뭐로부터 보호냐? 민원인의 폭언, 폭행. 자, 폭언, 폭행은 다 잘 쓸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거에서 점수가 플러스 되는 거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이거를 좀 제대로 쓰신 분이 좀 적어요. 폭언, 폭행하고 좀 뭉개요. 근데 이거는 모두가 잘 쓸 거라며. 모두가 200% 잘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에서 좀 디테일을 챙겨주면 좋겠죠.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조치가 6개인 거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장에게 뭐 일에 따른 조치 또는 뭐 필요한 조치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자, 행정기관장은 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3개 머릿속에 기억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언젠가 당연히 내겠죠. 냈을 때 만약에 이걸 못 썼다. 그러면 굉장하게 긴장을 하셔야 돼요. 나는 큰일 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특 A 같은 거를 못 썼다. 그러면 자, 보호는 이제 무조건 3개. 다시 외워야 되죠. 3개.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주어 무조건 행정기관장이 해야 된다.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 안 된다. 이거는 다 맞물려 있죠. 그래서 3가지는 맞물려서 따다닥 작성을 해주시고